뭐 여러분 개론 때문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 때 시작하는 거죠. 157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선분양, 후분양 가볍게만 언급드리고 갈게요. 페이지는요. 257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257페이지 펴셨어요? 오케이. 거기에 지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선분양제도 많이 들어봤죠? 선분양제도. 이게 뭐예요? 분양 먼저 하고 건축하는 거. 분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돈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올 사람들한테. 맞죠? 오케이. 그럼 뭐야? 선분양제도. 선분양이니까 분양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집 짓는다 이 뜻이에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죠? 그럼 후분양은 무슨 뜻이겠어요? 반대겠지, 뭐. 짓고 난 뒤에, 죄송해요. 짓고 난 뒤에 분양한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자, 그럼 선분양 보세요. 선분양은 누구를 봐주는 거예요? 공급자를 봐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건축업자한테 유리하겠죠. 맞아요?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선분양이라는 게 왜 투기 수요를 증가시킬까요? 물건은 없죠.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은 없죠. 근데 거기에다가 물건을 아파트를 짓는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실제로 물건이 나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가격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매겨져요. 그런데 물건 없고 모델하우스만 보여줘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이 용산이죠. 그렇죠? 서울에서. 그렇죠? 용산에 아파트를 짓는데요. 아파트 짓는데요. 모델하우스 보여줬어요. 맞죠? 그럼 거기에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우리 전문용어로 피라 그러죠. 네, 피라 그래요. 프리미엄. 프리미엄의 피예요. 그것 때문에 투기 수요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죠. 땅 장사, 집 장사 해보려는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이 없으니까 기대 심리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주요 핵심 요지에다 집을 짓는데요. 강남에 집을 짓는데요. 용산에 집을 짓는데요. 맞죠? 그럼 거기에다 앞으로 지어질 집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물건이 있으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겼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과한 비교일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얘기하시는데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기대가 많았대요. 저를 낳기 전에. 근데 낳고 나니까 너무 힘들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잉태에 계실 때는 되게 기대가 됐대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막상 낳고 나니까는 얘가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막 장난꾸러기고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왜냐? 없으니까 아직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대감이 뭘로 바뀌어요? 투기 수요로 바뀌는 거죠. 그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 잘 되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셨을 때 기대가 되게 많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기대심을 반영하는 거니까는 기대심리가 뭘로 생기는 거냐면요, 투기 수요로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 뜻이라고요. 선분양. 왜? 모델하우스는 얼마나 잘 해놨겠어요. 그쵸? 모델하우스 막 난리 나요. 막 여러분 지금 구반포에 짓고 있는 그 현대에서 짓는 아파트가 있어요. 현대건설 짓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막 아파트 단지 내 오페라하우스 들어오고 막 골프 연습장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 고속터미널 가기 전에 구반포예요. 네. 그래서 그 기대 심리가 뭘로 반영이 되냐면요, 투기적 수요로 반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투기하려고 사람들이 몰리겠네요. 그쵸?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먼저 받았어요. 좋게 짓겠어요? 안 좋게 짓겠어요? 안 좋게 짓겠죠,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모델하우스는 좋게 지어놓고 실제 물건은 질적으로 저하가 되겠죠. 내가 아까 똥 얘기했잖아. 미안해요. 대변 얘기했잖아. 인분 얘기했잖아. 그다 선분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물건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인분 냄새가 나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샀지. 그럴 줄 알았으면 안 샀지. 맞죠? 그러니까 선분양하면은 질적 수준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왜? 나 이미 돈 받았으니까. 그쵸? 그때부터 이제 건축비 아끼려고 그러고 막 철골 구조 적게 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일부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송에 남아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음, 자, 여러분 돈을 먼저 받았으니까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겠죠. 맞죠? 자, 공급 증가 두 가지 얘기해 주세요. 보조, 맞죠? 임대료 보조 나왔고 그 선이 이 선이에요. 아까 얘기했는데 알아 그러면 어떡해? 임대료 보조하면은 공급 증가하고요. 선 분양하면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 증가 딱 나오면요 언제나 얘기하죠. 보조, 선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내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분양 받아야 돼. 돈 내야 되죠? 처음에 내야 되죠? 그러면 그 돈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서 내요? 아니면 좀 빌려서 내요? 은행 가서 빌려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빌린 돈에 대한 뭘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되죠. 맞죠? 맞아요? 그럼 수요자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공급자, 즉 건설업자 입장에서는요 돈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돼요? 부담이 적겠지. 이게 선분양이에요. 자, 보세요. 어렵지 않아. 선분양한다는 것은 내가 수요자로부터 먼저 돈을 받는 거예요. 돈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짓고 올리는데 부담이 있다 없다? 부담이 없다. 짓고 올리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공급이 많이 되겠지. 증가되겠지. 그러면은 그 집을 제대로 지어줄까요? 아니면 제대로 안 지어줄까요? 안 지어주죠. 맞죠? 내가 돈 이미 받았는데, 그쵸? 그 뜻이에요, 다. 이해됐어요? 후분양은 다 반대겠지. 자, 그럼 보세요. 짓고 난 뒤에 분양을 받아요. 내가 이제 지어놨어. 자, 여기 후분양이에요. 오세요 하면 내가 건물 보러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인분 냄새 났던 그 집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안 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중심이 되겠어요? 소중심. 내가 아직 돈을 들고 있다고. 내가 돈을 들고 있다고. 물건 보고 사는 거라고.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시스템은 원래 후분양이에요. 누가 돈을 먼저 주고 그걸 지어달라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 즉 주택은요 되게 기한 정책이긴 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급자야. 그러니까 예전에 집이 많이 부족하던 시절에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좀 장려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선분양 제도가 좋은가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급 증가 측면에서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나머지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래요. 네. 왜냐면 요거는 물건 보고 사는 거예요. 물건 보고. 그쵸? 그럼 내가 돈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중심이겠어요? 수요자 중심이겠지.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으니까는 앞으로 투기 해요, 안 해요? 투기 안 하지. 왜? 기대 심리가 사라졌잖아. 이건 기대 심리가 있었을 테고. 그쵸?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수요자가 돈을 들고 왔어. 그러면 아파트끼리 서로 경쟁하겠죠. 레미안, 힐스테이트, 스위첸 이런 것들. 그쵸? 서로 경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질적으로 당연히 좋아지겠네요. 왜? 내가 다 지어진 거 보고 사는 거니까. 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는 공급이 감소돼요. 쌤, 왜 공급이 감소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큰 기업체들은 여러분들 쉽게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금 여력이 있으니까는. 근데 여러분 물론 여기도 크지만 상대적으로 좀 작은 부영이나 아니면 해바라기, 개나리 마을 이런 아파트 짓는 중소업체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으니까는 공급이 감소된다고. 왜냐하면 건설업자가 내가 일단 내 돈으로 다 짓고 난 뒤에 분양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도산하겠지. 그래서 도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건설업자는 그거 짓기 위해서 내가 은행으로 돈을 빌려왔겠네요. 후분양이니까. 그럼 돈 빌려온 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급자, 즉 건설업자 이자 부담은 있고요. 자금 부담도 크겠네요. 이 뜻이에요. 선분양, 후분양 이해됐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분양은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 보조, 선. 이게 뭔데요?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죠. 보조가 뭔데요? 임대료 보조해 주는 거. 선이 뭔데요? 선분양 제도. 아시겠죠? 꼭 그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선분양과 후분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금 얘기 잠깐만 하고 가시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책에서 요즘에 최근에 유행하는 게 요 문제예요. 예전에는 조세 전가라고 해서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물게 되느냐를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직관적으로 물어봐요. 되게 깔끔하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졌겠죠. 좀 더 직관적이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부동산 조세 정책에서요. 조세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그리고 팔아 먹을 때 내는 세금, 이거 세 개 나눠요. 자, 처음에 뭐요? 살 때, 그리고 보유할 때, 그리고 팔아 먹을 때. 요거 좀 고급스럽게 말을 바꿔볼게요. 취득할 때 세금 내야 되고요.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내야 되고요. 처분할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해됐죠?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아 먹을 때.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요 뜻이에요. 근데 요 세금이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뭐요? 하나는 국세, 나라에 내는 거.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시에다 내는 거. 시나 구에다 내는 거. 지방세. 아시겠죠? 거기 나뉘는 거예요. 보러 가시죠.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할 때요. 국세, 즉 나라에다가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세 가지인데 이거 보지 말고 저 따라 하시면 돼요. 취득할 때 내는 국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요. 인상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올라가고 있다고. 인상중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인상중이 아니에요. 보지 말고. 취득할 때 내야 될 국세, 나라에다 내야 되는 세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인상증. 뭐라고요? 인상증. 됐죠? 비켜볼게요.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예요. 됐어요? 자, 내가 부동산을 살 때 내야 되는 국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 있다고요? 인상증. 됐죠? 설명드릴게요. 인지세는 여러분 부동산 사면 여기다가 딱지 하나 붙여줘요. 그거 세금이에요. 그거 나라에다 내는 거예요. 부동산 사면 이렇게 이게 냈다. 그 딱 인지세. 그래서 유통 관련된 거라서 거기 인지세 딱 붙여줘요. 그리고 위에 도장 딱 찍어준다고. 그게 인지세예요. 여러분 우표 붙이는 거 상상하시면 돼요. 요즘에 우표 잘 안 쓰시죠? 근데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편지 이렇게 위에 우표 붙이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 부동산 그 계약서에다 그 인지세 내면은 그 종이 딱지 하나 줘요. 그래서 그걸 붙이고 도장 탁 찍어줘요. 그게 인지세예요. 오케이? 어디다 낸다고요? 국세라고요. 아시겠죠? 자, 상속은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물건을 받는 거를 상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무슨 세인데요? 국세. 상속세 말고 무슨 세인데요? 국세 지방세 나누는 거니까. 무슨 세인데요? 국세. 아시겠죠? 제가 무슨 세인데요? 하면 국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증여는요 뭐냐면요. 어머님, 아버님 살아 계실 때 나한테 이 건물을 줬어요. 그걸 증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받으면 상속, 살아 계실 때 받으면 증여라고 해요. 아시겠죠? 물론 세금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다 국세라고요? 지방세라고요? 국세라고요. 자, 취득 시 국세는 세 가지예요. 뭐요? 인, 상, 증. 세 개 다 설명드렸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유 때 내는 세금이 하나 있어요. 나라에다 내는 거. 국세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종부세. 종부세 내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 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분이 나한테 물건을 줄 수가 있어요. 왜요? 그분 건물주거든요. 종부세 내는 사람 건물주라니까요. 혹시 주변에 있잖아요. 쓱 떠보세요. 올해 종부세 좀 많이 내셨어요? 얼마 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얼마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심결에. 그럼 그 사람을 잘 포섭해야 돼요. 건물주예요. 아시겠죠? 저도 종부세 아직 내본 적이 없지만 종부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건물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기 명의로 된. 아시겠죠? 여러분 잠깐만. 지난 시간에 했어요. 종합부동산세 세금 내죠? 종합토지세는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5가지 정책 기억나요?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마지막은요? 공환지세. 기억나시죠? 그래서 종부세가 나오면 종토세는 없다라고 한 번씩 떠올리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돼요.
그리고 종토세 없는데 위에 네 가지, 위에 세 가지, 밑에 한 가지 뭐 있냐 그러면 개발권 양도세,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 토지세, 그리고 마지막 공한지세. 아시겠죠? 여러분 공한지가 뭐예요? 빈 땅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만을 노리고 방치해 놓은 토지를 공한지세라 그러죠. 자, 다시 설명드리죠. 여러분, 종로나 명동 같은 되게 핵심 도시 땅 가다 보면 갑자기 빈 땅이 딱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게 다 공한지예요. 그러니까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바라고 방치해 놓은 토지라고요. 세금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낸다고.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다고 안 한다고? 시행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냅두는 거라고, 공한지를. 사람들 의심하죠. 야, 여기 빈 땅 왜 이렇게 냅둬? 그거 세금 안 내니까요. 지가 상승만을 바라고 냅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공한지를 절대로 안 까먹어요. 왜냐하면 임장 다니다 보면 보이거든. 저 공한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금에 대한 정책이 없겠네? 그러니까 냅두겠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종로에도 되게 많아요. 종로, 명동 같은, 강남 같은 되게 좋은 그 지역에서 가끔 빈 땅이 이렇게 탁 나오면은, 저거 공한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유 때 내는 국세는요, 뭐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종부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전문가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종부세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가 상한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지 않아요. 도생이라고 해요. 그렇죠? 도생은 분상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상 적용 안 받는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팔아먹을 때 뭐 내요? 양도소득세 내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남한테 넘기는 걸 양도라 그래요. 그러면 그 양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져온 시세 차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10억에 산 물건을 15억에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시세 차익이 얼마예요? 5억이죠. 그거에 대해서 내는 게 양도소득세라는 얘기예요. 내가 양도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뜻이라니까. 내가 10억에 샀어. 그럼 3년 뒤 15억에 팔아요. 그럼 나는 시세 차익 얼마 받았어요? 5억 받잖아. 그 5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이거예요. 자세한 건 세법 시간에. 저는 개념만, 개론이니까 개념을.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취득할 때 내야 될 지방세는 두 가지예요. 취등록세. 정말 많이 와서 물어볼 거예요. 이번에 이거 부동산 사면 취등록세 얼마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예요. 그거는 세법쌤한테. 그러니까 자세한 수치는 세법쌤. 이번에 맞아요. 맞아 드린 말씀이고. 취등록세를 엄청 물어봐요. 그게 뭘 국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 중개사님 이번에 제가 요거 살려고 하는데 취등록세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하면 계산해 주겠죠? 계산해주고, 요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지방세. 잠깐만. 취득할 때 국세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였어요? 인, 상, 증. 맞죠? 계속 올라간대. 인이 뭔데요? 인지세. 상은요? 상속세. 증은요? 증여세. 돌아가시면 상속, 살아계시면 증여. 인지는 우표 붙여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국세 중에 여러분 지방세로 내야 될 두 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전문용어로 취등록세라고 얘기해요. 업계에서 취등록세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한 번만. 취득할 때 내야 될 세금이 5가지예요. 나라에다가 3개 내는 거고요. 지방에다가 2가지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취득할 때 국세 3가지 뭐예요? 인, 상, 증. 인이 뭔데요? 인지세. 상은요? 상속세. 증은요? 증여세. 오케이. 자, 다시 취득할 때 내야 될 지방세 2가지가 있어요. 뭔데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됐어요? 그럼 당연하겠지. 보세요, 여러분. 내가 부동산 취득한대요. 그러면 지방세로 내야 될 게 취득세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맞죠? 그리고 한 뒤에 뭐 해야 돼? 등록해야 한단 말이야.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은 증명되잖아. 그래서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새로 샀으니까 취득세 내고 이거 등기 등록 면허세 내고 하는 거예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됐어요? 자, 요거는 아마 내셨을 수 있는데 재산세. 재산세 내셨어요? 네.
재산세는 내는 경우가 좀 있죠.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방세로 내야 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재산세. 내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재산이 얼마냐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보시면 됩니다. 자, 지방소득세는 그냥 말 그대로 지방소득세 10% 붙는 건데 보시면 돼요. 양도소득세 10%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니까 당연히 지방소득세겠죠. 그러니까 이 소득이 생긴 거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안 나오는 책들도 많아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조세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취득할 때 내는 거, 보유할 때 내는 거, 처분할 때 내는 거. 맞죠? 그러면 취득할 때 국세 세 가지 뭐 있어요? 인, 상, 증. 인이 뭔데요? 인지세. 상은요? 증은요? 오케이. 취득할 때 내야 될 지방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취득세. 그렇죠. 그리고 등록명세. 자, 지방세는 안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취득할 때 내는 거니까 취득세예요. 그리고 취등록세로 외워 두시면 업계 가면 엄청 많이 써요. 그러면 이게 한 세트라는 거지. 아시겠죠? 취득세, 등록명세.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보유하고 있어요. 내가 내 부동산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국세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보유하고 있어서 지방세 내는 거는 뭐예요? 재산세. 맞죠? 처분, 즉 남한테 넘길 거예요. 그리고 국세로 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양도소득세. 밑에 당연히 지방소득세 있을 거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요. 최근 트렌드가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설명이에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나아졌죠. 여러분,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해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팔려고 하는데 양도하는 데서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래요. 막 10억짜리 집을 파는데 양도소득세 막 4억씩 내래요. 그럼 집을 팔아요, 안 팔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집 팔아가지고 남는 거 나라에 다 주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러니까 그 중과세가 많은 말, 물론 파는데 양도세에다 중과를 많이 때리면 여러분 그 집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내가 팔아가지고 돈 다 세금으로 내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팔아요, 안 팔아요? 실제로 안 팔아요. 실제로 양도세를요 계속 중과시키면요 오히려 보유세 같은 것도 중과를 많이 중과를 하면은 좀 파는 경우가 있어요. 1가구 다주택자들한테. 예, 얼마 전에 지금 방금 뉴스가 나왔던데 제가 읽어보다가 왔는데, 근데 양도세를 중과를 하면요 집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맞죠? 그러면요 그 안 파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주택 공급이 그냥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버려요. 그걸 동결 효과라 그래요. 우리 동결 건조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 식품 같은 거 보면 동결 건조 나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얼리는 거라고. 꽁꽁 얼리는 거라고. 그래서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들어봤죠? 네, 주택 시장이 현재 좀 얼어붙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읽어볼게요. 양도세가 중과되는 경우 집을 판다고 안 판다고? 안 판다고. 그렇게 되면서 공급이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안 생기고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그걸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얼어붙어 버렸다는 얘기를. 그래서 동결 효과가 생겨나서 공급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감소하고 가격은요 더 올라 버린다라는 거지. 대표적으로 강남이 많이 그래요. 강남에다 양도세 중과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버텨버리는 거지. 야, 우리 집 안 팔아. 그렇게 되면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급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우리 애가 공부를 되게 잘해. 그래서 여기 막 휘문고나 서울고나 자사고 좋은 학교 보내려면 강남 3구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급하잖아. 그러면 주택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겠죠. 왜요? 물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도세 중과 때리는 것만큼 집값이 또 올라가 버리겠죠. 너가 급하니까 너가 들어오고 싶으면 너 이거 더 많이 주고 사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해버리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는 의도였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안 팔죠. 양도세 많이 맞으면. 그래서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버리죠. 얼어붙는다는 말은 뭐예요?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고, 공급이 감소하니까는 당장에 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가격은요 올라간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주택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론 다 들으셨으니까 문제 한번 보러 가시죠. 1번 문제입니다.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29회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옳은 것은 동그라미 하시고 틀린 것은 체크하셔야 돼요. 풀다가 여러분 옳은 거 찍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자, 1번은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거 맞고요. 2번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맞고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줬죠. 맞죠? 임차료 보조해줬죠. 맞아요? 네.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80만 원 살던 거 100만 원가 사니까. 그리고 5번 공공임대주택은 나왔어요. 맞죠? 잠깐만. 이거 아까 자금 지원과 재정 지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돈 받았죠?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영구는 최저소득 50년, 국민은 저소득 30년, 행복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맞죠? 통합임대는 1, 2, 3 다 더하고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한테 줬죠. 맞죠? 자,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의 자원, 지원 없이 여기서 바로 틀린 거예요. 외부의 지원 받는다니까. 자금 지원을 받아야 집을 짓든지 사든지 빌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을 지원받아. 이거라고요. 그럼 이거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5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3번 같은 경우를 보세요.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 가격 이하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는 거 80만 원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 된다 안 된다? 내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를 80만 원만 받으래요. 누가? 정부가요. 돈 된다 안 된다? 돈 돼요 안 돼요? 그럼 공급은요?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장 그리고 규제 요거를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가격, 규제 가격 요걸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균형 가격이 뭔데요, 쌤? 시장 가격이라고. 오케이? 예. 그러면 규제 임대료 적게 받으세요 이 뜻이거든. 그러면 원래 시장에서 100만 원 받으면 80만 원 받으라는 소리잖아. 맞죠?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공급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봐봐. 공급 감소 딱 떴잖아. 더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공급 증가하는 거 두 가지 뭐예요? 보조, 선이죠. 그래서 요 문제를 푸실 때도 이렇게 옆에다가 공급, 처음에 연습할 때니까 공급 증가하는 거니까 임대료 보조나 선분양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요 지문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이라고 보시고 요 모양이다라는 걸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내가 정리가 되면서 문제를 푼다는 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필기 안 해도 돼요. 다 나눠드릴 거예요. 자료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눠드리는 거예요. 과부하 걸릴까봐. 지금은 이해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나중에 자료가 막 쏟아져 나오면은 이게 쭉쭉쭉 읽으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다 떠오를 거예요. 아, 쌤이 요 얘기했지. 보조선은 공급 증가하고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더 낮아야 공급 감소가 생긴다는 거지. 왜냐하면 다 공급 감소거든. 오케이? 그러면 규제 임대료가 더 크면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짜리인데 120만 원 이상 받지 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영향이 없네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지문을 보고 요 모양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제 제자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아까워해요. 쌤 이거 어느 시절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해놓으시면요 여름 돼서 가시면 이게 한 번에 딱 보여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여기 체크하고 여기 체크하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요것도 공공임대주택은 자금 지원 받는데 외부 자원 지원 없어? 틀렸어. 답 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실제로 29회 문제였었어요. 제가 다 기출문제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2번입니다. 2번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간접 개입 방식 딱 떴죠? 세 가지 뭐예요? 조, 금, 형 누가 형이래? 조금 형 누구예요? 동생 이게 그거예요? 형 동생 이런 느낌이에요? 네. 조가 뭔데요, 여러분? 세금 내는 거 맞죠? 금은 뭔데요? 금, 융, 금 붙는 거, 돈 붙는 거. 행은 뭔데요? 행정 지원인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이 이래요, 가격이 이래요라고 보여주는 거지. 그게 뭐예요? 간접적 개입인 거지.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너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렴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금융 지원 정책이래요. 뭐가 있겠어요? LTV나 DTI나 DSR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뭔데요? 금융이잖아.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지어볼게요. 간접 개입 방식에 속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제가 이용 규제, 직접, 간접 계속 말씀드리죠. 나온다니까. 이용 규제 세 가지: 지역 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아시겠죠? 직접은 안 해도 되고 간접은 조, 금, 행, 조세 내거나 금융 관련된 정책이거나 혹은 행정 지원. 행정 지원 중에 나왔던 게 뭐라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을 공공이 볼 수 있게 게시해 놓았다 이 뜻이라고요. 오케이? 자, 2번입니다. 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도 수행한다. 맞아요? 맞네요. 맞고. 3번. 소득 대비. 요거 넘어가세요. 맞는 지문이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4번. 여러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입주자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요? 입주자가 잠깐만. 입주자가 주거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저랑 방금 했는데 이거예요. 위에 뭐 있어요? 무슨 선이에요? 보조. 나한테 이럴 거예요. 지금 보조선만 지금 일곱 번 한 것 같은데? 보조선. 자, 그럼 잘 읽어보세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불광역에 사는데 연신내로 오고 싶단 말이야. 그럼 내가 임대료 보조받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내가 가야 될 집이 저기 불광역에 집을 지어놨어요. 공공임대주택을. 내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은 주거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에요? 아니면은 임대료 보조예요? 임대료? 그치. 이거 보조지, 보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입주자가 주거지를 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내가 정부로부터 지원금 돈 받았잖아. 그 돈을 보태서 내가 연신내에 살던 불광에 살던 할 수 있는 거고, 공공임대주택은 불광에 집을 지어놨대. 국민임대주택 지어놨대. 행복주택 지어놨대. 그러면 내가 연신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잖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요게 딱 보이면요. 무조건 뭐야? 나 지원금 받았다고. 나 돈 받았다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왜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받았었어요? 10만 원, 20만 원? 그때 대부분 뭐 사 먹었어요? 소고기 사 먹었죠? 맞죠? 기억나죠?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때 난 소고기가 싫어하고 돼지고기 사 먹었던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그거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물론 소고기 사 먹었겠지만 저도 소고기 사 먹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니까는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었죠. 소고기가 됐건 돼지고기가 됐건 회가 됐건 곱창이 됐건 마라탕이 됐건 로제가 됐건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만 세일해요. 내가 가져온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돼지고기 대폭 할인 딱 세일한다고요. 그럼 사람들 뭐 사 먹겠어요? 돼지고기만 사 먹겠지. 그 뜻이에요.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은 아시겠죠? 자,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한대요. 이게 뭔데요?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는 거지. 내가 사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거는 보조금 받았던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맞죠? 그 뜻이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두 개를 외워야 되는 거지. 공급 증가도 되는 거 맞지만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아무 때나 가서 살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뭐가? 임대료 보조 정책이. 아시겠죠? 자, 답은 4번이었고요. 자,
요건 보세요. 주거 정책상 주거 급여 제도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이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자, 딴 거 됐고 2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대요. 서울은 대부분 다 투기 지역이에요. 자, 지정되면은 그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뭐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 나왔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도생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나 뒤에 지문 안 볼게요. 뒤에 지문 안 볼게요. 여기에 뭐 올라와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보고 여러분들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 때 필기를 하란 말이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현재까지 밝혀지는 것 중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인출 연습, 즉 내가 배우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능력. 이게 시험 점수 잘 맞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간격. 너가 복습하는 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인출 연습은요,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요, 머리가 좋으면은 내가 오늘 보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봐도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조금 부족해, 내가 공부 좀 약해, 그러면 오늘 보고 모레 봐야 되는 거죠. 이틀 후에. 그래서 시간 간격에 대해서는, 즉 복습하는 주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인출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거, 이걸 안 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중에 쌤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몰라요 라는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걸 제가 다 깨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요. 모든 시험과 모든 공부에서요. 그래서 도생 딱 뜨면요, 여러분 이거 보지 말고 처음에는 도생 국민임대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서 도생은 분양가 성립제 적용받지 않는다. 전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분상제 적용받지 않는다 라고 쓰고 보란 말이에요.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짧으신 분들은 1, 2월에도 끝내요. 이렇게 계속 제가 문제 드릴 거거든요. 나중에 되면, 이럴 때 되면. 근데 이렇게 푸시는 분들은 100% 붙어요. 저 호언 장담할게요. 네, 지문 분석은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꺼내놓고 긴가민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발췌해서 찾아보고 체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나머지는 그다지 중요한 지문은, 중요한 지문이긴 한데 아직 안 배운 거라서 넘어갈게요. 도생 분상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3번입니다. 4번입니다. 4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골라라. 31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국민임대주택 딱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저소득층 나오고 몇 년? 30년. 틀린 거 고르랬죠? 국민임대 맞죠? 저소득 30년 맞죠? 뒤에 읽어볼게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거 뭔데요? 그렇죠. 행복 맞죠? 답은요?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1번 맞죠? 그러면 국민임대가 아니라 뭘 바뀌어야 돼요? 이게 행복에 대한 설명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국민임대주택이 뭔지도 확인했고 행복주택이 뭔지도 확인을 하고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2, 3, 4, 5번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 아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1번에서 답이 나오면 좀 당황한다고. 설마 1번이겠어? 그러면서.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못 믿고, 나를 못 믿고, 또 읽기 시작해요. 에이, 설마 1번은 아니겠지. 그래서 1번, 에이, 설마 1번에 냅둘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읽기 시작해요. 2번, 영구임대주택은, 또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읽어. 또 줄 끄면서 읽어, 막 이렇게.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줄 끊는 게 여러분, 머리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펜을 드는 순간 뇌의 효율은 20% 이하로 떨어져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펜을 드는 이유는 뇌의 집중력을 조금이나마 붙잡아 놓기 위해 쓰는 건데, 이거는 내가 공부가 안 될 때 내가 쓰면서 연습을 하는 거지, 공부가 될 때는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20% 이하로 떨어진대요, 뇌의 효율이. 내가 펜을 잡는 순간부터.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또 줄 끄기 시작해. 그런데 또 어디가 중요한지도 몰라. 왜냐, 이렇게 줄 끄니까. 그렇게 하고 틀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포인트만 찝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지원 받고요. 영구임대니까요, 누구한테 주는데요? 저소득한테 주고, 맞죠? 몇 년인데요? 50년 이상 또는 영구. 맞죠? 3번 장기 전세주택 딱 떴어요. 그럼 뒤에 전세 나와야 되겠네. 여기 있네. 전세 계약 방식. 오케이. 그리고 4번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나왔어요. 맞죠, 여러분? 분양 전환 나왔어. 맞죠? 그러면은 분양 전환 딱 치고 뒤에 있니? 여기 있네. 문제 이렇게 풀라고. 제발 좀. 5번 볼게요. 기존주택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맞죠? 그리고 난 뒤에 임차하고 전대했나? 왜냐? 기존주택 매입은 매입하고 공급했나? 기존주택 전세는 임차하고 전대했나? 보죠. 자, 수급자 등 임차했네요. 맞아요? 전대했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고. 제발. 아시겠죠? 자, 1번 다시 보러 가죠. 국민임대는 누구한테 줘요? 저소득층.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그러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테 주는 거는 뭐예요? 행복주택이라는 거지. 맞아요? 답은요? 1번. 시험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딱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한 5월, 6월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험지 가서 침 흘린다. 근데 그렇게 풀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침 흘린다. 이게 어떡해요? 그래서 침 흘린다. 못 풀게. 아시겠죠? 절대 나한테 이렇게 눈에 띄지 마요. 진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정말 공부도 안 되고 개념 정리도 안 되고 점수도 안 나오고 시간 잡아먹는 게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풀겠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행복. 주어에 뭐 있는데 국민임대 틀렸네. 1번 끝. 3초 걸립니다. 3초. 저는 이제 이게 익숙하니까 눈으로 보고 바로 이제 1번 찍겠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푸실 때는 요거를 충분히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짧은 분은 한 2, 3개월 정도면 되고요. 긴 분은 아무리 늦어도 반년 정도면 충분히 점수 나오시더라고요. 아시겠죠? 학교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넘어가시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나도 안 시키지만 문제 풀 때는 계속 쓰라고 말씀드리죠. 자,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공공임대주택 8가지 얘기해 주세요. 8가지 뭐 있어요,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영국 형 아니라니까. 왜 자꾸 형이래? 영국행, 통, 장, 분. 맞아요? 자, 보시죠. 영구임대주택 있어요? 네. 누구한테 줘요? 저. 맞아요? 기간은요? 50년. 맞죠? 국민임대는요? 저소득층. 몇 년? 30년. 분양 전환은요? 말 그대로 요것만 체크하면 되죠? 맞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건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민간임대주택이에요. 답은요? 4번. 기존주택 매입은요? 매입해서 뭐 한다고요? 공급한다고. 장기주택이 만약 전세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임차해서 어떻게 한다고? 전대한다고. 그렇지. 그렇게 풀면 안 틀린다고. 학교는 절대 틀릴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기잖아. 그러니까는 꼭 요걸 쓰고, 그러니까 이거까지 나도 바라지도 않아. 요것만 딱 쓰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고 난 뒤에 복습하실 때라도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절대 안 틀린다니까.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33회 시험에. 불과 한 달 남짓 전에. 그럼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영국행 통장 분, 영국행 통 없네, 장 없네, 분 있네, 기 있네. 영국행 통장 분기기 공은 있나? 그래요. 그럴 수 있겠지. 자, 읽어보자. 민간임대주, 공공임대주가 아니라 이거는 민간. 답은 4번. 아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 시험지 파본인지 넘기거든요. 그때 여러분 1초 만에 풀어요. 넘기다가 이렇게 시험지를 한 5분 정도 먼저 줘요. 파본이나 탈자가 이제 보라고, 오탈자 이제 보라고 주는데 그때 넘기면서 영국행 통장부 답은 4번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이렇게 깍 찍어놓고 넘어가는 거지. 펜은 안 되지만. 그럼 한 번씩 풀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조금 빨리 갈게요. 아까 다 했어요. 아까 싹 다 했어요, 여러분. 자, 다시. 조세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맞아요? 그러면 취득할 때 국세 내는 거 세 가지 얘기해 주세요. 인, 상, 증. 인이 뭔데요? 인지세. 상은요? 증은요? 오케이. 그러면 취득할 때 내야 될 지방세 두 가지가 있어요. 취득할 때 내야 되는 지방세 두 가지. 뭐예요? 취득세. 뭐가 어려워? 취득할 때 내는 거니까 취득세잖아. 그쵸? 그리고 뒤에 따라 붙는 건요? 등록 면허세. 맞아요? 자, 그러면 보유 시에 국세 내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뭐 있어요? 종합 부동산세. 내가 친하게 지내라 그랬잖아. 그 사람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보유할 때 내야 될 지방세는요? 재산세가 있고요. 자, 양도, 즉 팔아먹을 때 내야 되는 국세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양도소득세. 봐봐. 양도할 때 내는 거니까 양도세인데 거기서 소득이 생기니까 내는 거라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보세요. 처분할 때 지방에 내는 건 뭐예요? 지방소득세. 그렇게 끝이라고. 됐죠? 정리됐어요? 오케이. 자, 열어드립니다. 자, 여러분. 원래 옳은 것을 넣으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원래 취득, 보유, 처분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보유가 먼저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제발 여기에 쓰세요. 쓰세요. 오케이? 자, 보유 단계에서 국세에 내는 거 뭐 있어요? 국세 내는 거 뭐 있어요? 종합? 맞아요? 내가 건물주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했잖아. 이해됐죠? 그러면 보유할 때 지방에 내는 건요? 재산? 맞아요? 오케이. 자, 이제 팔아먹는데, 처분한데, 국세에 내야 되는 거 있어요. 뭐 있어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억은 종부세, 니은은 재산세, 이것은 양도소득세가 되네요. 답은요? 1번. 다른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읽는 시간보다 이거 쓰는 시간이 더 빨라요. 그리고 더 정확해요. 그리고 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정리까지 되겠네요. 오케이? 네. 자, 7번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국세래요, 국세. 맞죠? 보유세래요, 보유세. 그리고 누진세. 요건 안 배워서 냅두고요. 요거 두 개로만 풀립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유하고 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나라에 내는 거래요. 답은요? 보유세 두 가지 있잖아. 종부세하고 재산세. 근데 국세는 종부세고 지방세는 재산세고. 그럼 보세요. 국세, 보유과세. 이건 잘 모르겠어. 누진세는. 오케이. 그리고 답은요? 요거 두 개 보고 뭐라고요? 답은 종부세 쓰고 종부세 있니? 3번 끝.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제발 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발 수업 시간 쓰지 말고 문제를 풀 때 쓰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출 연습, 어디에 뭐가 들어있고 어떤 거를 어떻게 매칭 시켜야 되는지 정리가 될 거라고요. 문제를 풀면서요. 지금은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은 절대로 저한테 무슨 머리에 둥둥 떠다니는데요,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 당연히. 이미 본인이 둥둥 떠다니는 거면 여기다 못 썼을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쓴 사람은요, 둥둥 떠다닐 수가 없겠네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8번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31회 기출 문제였습니다. 8번 문제죠? 자, 볼게요, 여러분. 1번.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맞네요. 취득할 때 부동산 세금 안 받겠다고 하니까는 거래가 활발해지겠네요. 2번. 증여세는 국세로서. 맞아요?
취득 단계에 불과하는 것이다. 맞아요? 자, 그러면 취득하는 단계에서 국세 세 가지 있죠. 앞에 두 개 더 있잖아. 뭘 써요? 인, 상, 증. 여기서 요 물어본 거네? 맞죠? 근데 요게 와도 마찬가지고 요게 와도 마찬가지네. 그쵸? 그러면 인지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고요. 상속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것도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정리해놓고 넘어가셔야죠. 이게 복습인 거죠. 됐어요? 자, 3번. 양도소득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 즉 집주인으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한다. 맞죠? 그럼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인데요? 이게 동결 효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맞아요? 네, 그런 거고. 4번. 종부세는 아까 했었어요. 국세 맞아요? 취득할 때 내요? 보유할 때 내요? 처분할 때 내요? 보유할 때 내요. 내가 그래서 친하게 지라고 얘기하잖아. 그분 보유하고 있다니까. 그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종부세 내는 거라니까. 국세로서. 아시겠죠? 보유 단계 맞네요. 자, 5번 재산세래요. 지방세는 맞아요? 맞네요. 얘를 취득할 때 내요? 아니죠. 보유할 때 내죠.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취득할 때 내는 건데 지방세 내는 거 두 가지 있어요. 뭘 써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아시겠죠? 자, 여러분 취득할 때 내야 될 게 5가지가 있어요. 국세에다가 3개 내는 거고 지방세에다가 2개 내는 거예요. 자, 취득 국세 뜨면 3가지 뭐예요? 인, 상, 증. 맞죠? 취득할 때는 지방세 2가지 뭐예요? 취득 나왔으니까 취득세, 등록, 면허세 2개는 세트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국세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보유세를 많이 물어보긴 했었어요. 왜냐면 근데 보유세는 외우기 쉽잖아. 종부세, 재산세, 국세, 지방세 보유 단계에서 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문제시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죠? 틀린 거니까 답은 몇 번? 5번.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32회 문제예요. 자, 여러분 5번 먼저 볼게요. 5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세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왜요? 아니지.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지. 종부세만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세는 보유세 맞거든요. 지방세 맞아요? 맞거든요. 종부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 그래서 틀린 거라고. 이런 문제가 까다로운 거라고요. 2개 나오고 1개는 맞고 1개는 틀리게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그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국세고요. 얘는 보유할 때 내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 답이 보인다는 거지. 아시죠?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니까 답은 5번. 최근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꼼꼼하지 못해서 그래요. 죄송한데 그래요. 다 했잖아요. 해놓고서는 막 헷갈리는 거지. 이게 국세인가? 이게 지방세인가? 이랬는데 제가 드린 말씀대로 취득할 때 국세 내는 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인, 상, 증. 이렇게 세트로 외우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런 문제를 안 틀리는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보유할 때 국세는 종부세, 보유할 때 지방세는 재산세. 답은 5번이었어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조세의 중립은 조세가 시장 자원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2번. 양도세 중과했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물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맞죠? 이걸 뭐라 그러는데요? 동결.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3번.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귀착이라고 한다고 또 맞습니다. 결국 도착의 착자거든요. 누구에게 결국 부담을 지게 하느냐. 조세의 귀착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4번.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맞네요. 맞아요? 여기까지 정확히 맞죠? 그러면 내가 이 양도소득세를 집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얹어서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얹어서 팔겠지. 그 뜻이에요. 오케이?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그러니까 여러분 지문이 어려워 보여요. 내가 쌤 1번, 3번, 4번은 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내가 쌤 1번 처음 들어보는데 3번도 좀 애매해요. 4번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다 읽어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뜯어 분석해 보라고. 여러분들 지금 이 배운 걸로 이거를 틀렸겠어요? 맞았겠어요?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맞출 수 있는 분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을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보는 모르는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문, 배운 지문을 좀 철저하게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답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얘기했어요. 33회 이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어려운 주신지 보러 가시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국세 맞아요? 언제 내는데요? 처분할 때. 맞아요? 부가가치세? 모르겠어요. 오케이, 일단 모르겠어요. 자, 니은 취득세와 등록명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맞아요? 맞아요? 지방세 맞죠? 맞아요? 언제 내는 거예요? 취득할 때 맞죠? 그러면 니은은 맞네요. 맞아요?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 부과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거고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국세 종류에만 인, 상, 증이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틀렸네요. 맞아요? 리을 볼게요.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 부과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나와야 되겠네. 맞죠? 얘는 언제 낸다? 얘는 지방세고 얘는 국세로서 보유 단계에 틀렸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답은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디귿 리을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잖아요. 근데 니은이 확실하게 맞나요? 그럼 답은 2번이겠네요. 부가가치세 여러분 10%씩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수증 한번 보세요. 그럼 부가세 10% 붙어 있어요. 한국은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가격에요. 만약에 제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900원은 구입 가격이고요. 10%가 부가세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부가세를 따로 내기도 해요. 제가 살았던 캐나다는 따로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부가세, 국세 맞습니다. 근데 기억을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맞출 수 있었어요. 맞아요? 문제 이렇게 풀라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당황시키거나 혹은 헷갈리게 만들거나 혹은 처음 들어봤던 질문들이 분명히 나와요. 시험에서. 근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정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갈리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출제위원들도 그런 의도예요. 너 이거 모르지. 근데 너가 이 책에 있는 교과 과정을 분명하게 공부했었으면 이 문제는 답은 나와. 이게 의도예요. 그 의도까지 파악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내가 말씀드렸잖아. 모르는 게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라고. 그럼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금융론을 뵐게요.